2004년 19살 대학생이 기숙사방에서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단 $1000. 2022년에는 주가가 $88까지 폭락했습니다. 다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 6700억 달러입니다. 오늘 이 22년의 이야기를 투자자의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형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를 잘 하려면 그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하겠죠? 숫자만 보고 매수하는 건 도박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 밤에 메타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전에 이 회사의 22년 역사를 이해하면 그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현재 메타 주가 $674 선에서 거래 중이고 시가총액 약 1조 6,700억 달러, 빅7 중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큰 기업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요. 2012년 IPO 공모가 당시 $38로 시작해서 2022년 $88까지 폭락하고 지금 $67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등락의 이유를 오늘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2004년 2월 4일 마크 저커버그는 룸메이트들과 함께 하버드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론칭했습니다. 처음 이름은 더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이전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 저커버그는 하버드 학생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누가 더 매력적인지 투표하는 페이스매시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하버드 측은 즉시 사이트를 강제 폐쇄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서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던 그 정신이 나중에 메타를 만들게 됩니다. 더 페이스북 런칭 후 2주 만에 하버드 학부생 절반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스탠퍼드, 콜롬비아, 예일로 확정됐어요. 그해 여름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50만 $1를 투자하며 10.2%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저커버그는 하버드를 중퇴하고 CEO로서 회사에 전념합니다. 2004년 말 플랫폼은 이미 100만 명 이상의 활성 이용자를 달성했어요. 2005년에는 더를 빼고 그냥 페이스북이 됩니다. 2006년에는 13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개방됐어요. 대학생만의 플랫폼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플랫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7년 페이스북은 마이스페이스를 제치고 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등극했습니다. 당시 마이스페이스는 뉴스코프가 5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한 당대 최고의 소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스페이스를 기숙사 출신 스타트업이 단 3년 만에 눌러버렸습니다. 이 시기 페이스북의 핵심 무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피드, 친구들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이 기능이 사람들을 플랫폼에 묶어두는 핵심 도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실명 기반 정책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누군지 알 수 있다. 광고 타겟팅의 혁명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전 세계 1억 명의 활성 이용자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저커버그는 이미 다음 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가 될 것 같으면 사버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메타의 핵심 DNA입니다. 2012년 5월 페이스북은 드디어 상장합니다. IPO 공모가 $38, 시가총액 총 $160억 달러를 조달하며 시가총액 $1040억 달러 이상으로 데뷔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주 IPO였습니다. 자, SEC 공시를 보시면요. 상장 당시 월간 활성 이용자 8억 4,500만 명, 하루 27억 건의 좋아요와 댓글, 숫자만 보면 완벽했어요. 근데 상장 첫날부터 나스닥 시스템 오류가 터졌습니다. 체결 지연, 주문 오류, 투자자들의 불신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 9월에는 주가가 $17 55센트까지 폭락했습니다. 왜냐고요? 당시 투자자들의 핵심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모바일에서 돈을 벌 수 있냐?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던 시절이었거든요. IPO 시점에서 모바일 광고 수익은 전체의 11%에 불과했습니다. $38에 샀다가 $17로 떨어지는 걸 본 사람들은
이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커버그는 그 순간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커버그는 IPO 직전인 2012년 4월에 이미 큰 수를 뒀습니다. 당시 직원 13명짜리 스타트업 인스타그램을 무려 10억 달러에 인수한 겁니다. 당시 인스타그램 매출은 0달러였습니다. 시장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인수가 메타 역사상 가장 탁월한 결정이 됩니다. 2014년에는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약 16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가상현실 기기 회사 오큘러스를 20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메타는 광고 사업을 모바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이 전환이 성공하면서 주가는 빠르게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88달러에 포기한 사람과 버틴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승승장구하던 페이스북에 첫 번째 대형 위기가 찾아옵니다.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입니다. 사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가 무단으로 수집돼 정치 광고에 활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커버그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 화면에 보이는 게 당시 공식 뉴스룸 발표문입니다.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겠다는 것. 이유는 메타버스. 당시 저커버그의 선언을 들은 일론 머스크의 반응이 유명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얼굴에 화면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시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메타 주가는 88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2021년 고점 대비 77% 하락입니다. 저커버그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린 결정이 실수였다고 인정하며 직원 11,000명, 전체의 13%를 해고했습니다. 모두가 메타의 시대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역사적 매수 기회였습니다. 저커버그는 2023년을 효율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전략이 단순했습니다. 2022년 11월 11,000명, 2023년 3월 10,000명, 두 차례에 걸쳐 총 21,000명을 해고하고 핵심 광고 사업에 집중하면서 AI 추천 엔진, 특히 릴스를 통해 사용자 체류 시간과 광고 단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88달러에서 485달러로 무려 194% 급등했습니다. S&P 500 전체 상승률이 24%였는데 메타 혼자 그 8배를 해낸 거예요. 핵심은 데이터였습니다. 메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셜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40억 명의 인간관계 데이터. 이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광고 타겟팅을 극도로 정밀하게 만든 것이 어드밴티지 플러스입니다. 광고주들의 ROI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광고 단가가 뛰었고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2024년, 2025년, 2026년입니다. 메타는 소셜미디어 회사가 아닙니다. AI 회사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2025년 메타의 연간 매출은 2,0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1%.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런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첫 번째, 메타 AI,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이 네 앱의 AI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메타 AI 월간 활성 이용자는 이미 10억 명에 달합니다. 챗GPT도 제미나이도 아직 메타 AI의 사용자 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라마 오픈소스 AI입니다. 라마4의 매버릭 변형 모델은 오픈소스 AI의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 수백만 명이 라마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메타 생태계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메타는 아이웨어 세계 1위 기업 에실로 룩소티카와 함께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2026년 말까지 연간 생산량을 2천만 개로 2배 늘리는 협상 중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미국 내 대기 리스트가 2026년 내내 이어질 정도예요. 메타버스 실패의 교훈을 얻어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기기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메타가 2026년에 투자할 자본 지출은 1,15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입니다. 2025년 대비 거의 2배 수준이에요. 이 돈을 언제 회수하느냐가 지금 월가의 핵심 질문입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리스크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천문학적 캐펙스입니다. 2026년 자본 지출 115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 AI 광고 수익화가 늦어지면 주가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리얼리티랩스 누적 적자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700에서 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26년 6월에는 호라이즌 월드 VR 서비스를 완전 종료합니다. 메타버스의 공식 실패를 선언한 겁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규제와 소송입니다. 2026년 3월 뉴멕시코 배심원단이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을 해쳤다며 3억 7,200만 달러 민사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무엇이냐? 현재 메타는 2026년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 기준 약 19배에서 20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2%의 매출 성장률을 내는 회사치고 굉장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비교하면 애플은 30배, 마이크로소프트는 32배, 엔비디아는 35배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42명 중 매도 의견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838달러에서 855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주가 674달러 대비 25에서 27%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타는 22년 동안 3번의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2012년 IPO 실패,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2022년 메타버스 폭락, 그리고 3번 다 살아남아서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4월 29일 실적 발표 때 이것만 보세요. 첫 번째, 광고 매출 성장률 31% 유지 여부입니다.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캐펙스 가이던스 변화입니다. 115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에서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방향이 주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메타 AI 이용자 수 업데이트입니다. 10억 명에서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메타 AI를 유료화할 계획인지. 투자의 최종 결정은 항상 본인의 판단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 22년의 스토리가 그 판단에 단단한 기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타의 22년을 돌아보면서 저커버그가 2008년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출시해서 더 빠르게 배우는 것이 완벽한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 메타는 실수를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도 메타버스도. 근데 그 실수에서 빠르게 배우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 기업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 그게 슬기로운 투자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으며 오늘 분석은 참고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애플 히스토리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큐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